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종이봉지 공주입니다. 네. 자, 종이봉지 공주는, 음, The Paperback Princess. 그래서 1980년 작품입니다. 그림책의 글 작가는 로버트 먼치고요. 그림 작가는 마이클 마첸코입니다. 네. 이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긴 하지만 포스트 모던의 특성이 가장 약한 그림책의 대표 그림책이 이 종이 봉지 공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책에 보면은 항상 왼쪽에는 글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는 그림책으로 여기 지금 32쪽짜리 그림책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림책을 우리가 그냥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쪽짜리 예술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딱 맞게 이 그림책은 32쪽으로 구성된 그림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보면요. 여기에 지금 글 작가라고 돼 있는 로버트 먼치는요. 어, 이 사람이 유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이야기,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위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글을 이제 출판하게 되죠. 책으로. 그래서 1979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그 대표작으로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Love You Forever 하는 게 1986년 작품이죠. 이렇게 이 작품을 비롯해서 모두 70여 편 이상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하는 작품은 2020년 9월 업데이트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현재 3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만이 아니고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종이봉지 공주는 700만 부 이상 판매된 작품입니다. 국내에 이 글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 것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종이봉지 공주, 꽁지머리 소동, 이상한 크레파스, 우리 아빠 돌려줘, 대단한 오줌 싸개 대장이 소개되어 번역되었습니다. 네. 마이클 마첸코가 로버트 문치와 함께 작품을 하였죠. 마이클 마첸코는 로버트 먼치의 글의 특징을 가지고 잘 잡아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자, 구성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경계 허물기 딱 하나만 적어 놨는데요. 네, 이것처럼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서 딱 경계 허물기가 가장 큰 특징으로 거의 다른 그림책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도 불구하고 이 그림책은 경계 허물기 이 하나의 특징만 나타납니다. 어떤 경계를 허물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보면은 공주의 이미지가 어떻죠? 공주는 수동적으로 위험에 처해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왕자님이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서 공주를 구해주고 공주를 구출해서 결혼을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자고 하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 하는 게 옛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공주가 수동적이지도 않지만 왕자를 구하러 공주가 가요. 그리고 공주는 예쁜 옷을 입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예쁜 옷도 입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왕자를 구하러 가고 그 다음에 왕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왕자가 결혼하자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이 공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에 형성된 뭐예요? 공주는
수동적이고 왕자가 와서 구해주면 백마탄 왕자가 와서 구해주면 네 하고 다소곳이 왕자와 결혼해야 된다 하는 그 관념을 갖다가 허물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 문학에서 오는 그 경계를 갖다가 허물고 있다 하는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 더 제가 찾아낸 건 뭐냐 하면요. 왕자들은 용을 무찌를 때 왕자의 경우에는 칼을 들고 가서 용과 용감히 싸워서 무찌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주는 어떻게 무찔러요? 지혜로 용을 이기죠. 네, 용을 기진맥진 시키고 난 다음에 왕자를 구출해 오죠. 네, 그게 저는 그것 또한 경계 허물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공주가 말이에요. 성에 살면서 공주의 지위를 누리면서 예쁜 옷을 많이 입고, 네,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예쁜 공주였는데, 로널드 왕자와 결혼을 약속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용이 공주의 성을 부수고 공주의 옷을 모두 불로 태운 후에 왕자를 잡아갔어요. 옷이 모두 불에 타자 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거기에 있는 종이봉지를 하나 주워서 입고 옷 대신 입고 용을 찾아갔죠. 공주는 용이 입으로 불을 내뿜고 세상을 빨리 돌 수 있는 것을 칭찬해 주죠. 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서 네, 용을 기진맥진 시키죠. 그리고 용이 정말 손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어지자 공주는 동굴 문을 열고 왕자를 구출하였죠. 그런데 왕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 다 함께 함께 이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해야 될 발문은 아까 우리가 특징에서 경계 허물기 그거 하나였죠. 그러니까 옛 이야기에서 우리 공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경계를 허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나 어른들은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될까? 그러면 친구들 생각에 다른 옛 이야기에서 이 공주가 말이야 지금 종이 봉지를 입었는데 그러면 원래 공주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지? 이렇게 어떻게 옷을 입었지? 친구들 알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이제 부분에 경계 허물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방법. 네. 이래서 이 발문은 경계 허물기와 관련된 발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표지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그림은 본문 내용 중에 나왔던 그림이 그대로 실려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문 내용 중에서 앞표지와 뒷표지에 실린 이 그림을 뭐라고요? 강조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표지에 보면은 용의 집에 지금 공주가 가서 문을 열면서 용과 얘기하는 거죠. 종이봉지를 입고 공주는 누구를 구하러 갔을까? 저기 용의 집에 가서 용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그 다음에 뒷표지에 보면은 용의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있죠. 저렇게 무서운 용이네 한데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서의 뒷표지는 맨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원서의 뒷표지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위에 계시는 분이 로버트 먼치죠. 글 작가님이시고 아래에 계신 분이 그림 작가인 마이클 마첸코죠. 그런데 위에 계시는 글 작가님 보세요. 아 하고 놀라시고 계시죠. 네, 네,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작가님이 막 깜짝 놀라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네, 이거는 원서의 뒷표지입니다. 네. 원서의 앞뒷면지에는 이런 게 실려 있었어요. 국내에는 이런 책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서 앞뒤에는
로버트 먼치의 작품이에요. More Munch to Enjoy 이래서요. 뭐 먼치의 작품을 더 즐겨보자 이래서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 중간에 글씨로 되어 있는 것도 로버트 먼치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종이봉지 공주의 면지는 그냥 흰색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런 흰색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는 뭐예요? 앞에 표지 부분에 그 합지라 되어 있는 거 있죠? 딱딱한 하드 표지 있죠? 하드 커버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인 글과 그림이 드러내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발라놨는 거예요. 그 합지 다음에 면지가 나오죠? 네. 이 면지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지 책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냥 구성해 놓은 거구나, 발라 놓은 거구나, 그 역할밖에 못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 약 표제지에는 그냥 종이 봉지 공주. 원래 약 표제지는 여기서부터 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책입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약 표제지고요. 여기에는 단지 제목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목만 적어 놓는 게 약 표제지입니다. 그 다음 소표지에는 네 여기에는 보니까 제목하고 그 다음 글과 그림, 작가 이름, 그 다음 출판사 이름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부제가 있다면 부제목이 있다면 예, 소표지에는 나오지만 약 표제지에는 네, 부제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헌사 페이지에는 종이봉지 공주 이 주인공 딱 나오고요.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도 엘리자베스인데 그죠? 네, 이 공주도 엘리자베스인데 진짜 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에게 이 그림책을 헌사했을까?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엘리자베스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다음 제일 처음 글과 그림으로서는 첫 페이지입니다. 네, 8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글이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주가 지금 사랑표가 막 나오죠.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쁜 드레스를 입은 공주가 멋있는 왕자인 로널드 왕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자, 로널드의 차림을 보니까, 네, 테니스 하러 가려고 그러는가 봐요. 테니스 라켓도 들고. 근데 신발을 보니까 어때요? 신발이 길게 생겼죠. 네. 신발 길이에 따라서 그 지위의 높낮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하죠. 네. 그 다음 여기 옆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런데 용이 나타나서 성을 다 부수고 그 다음 공주의 옷을 모두 불에 태웠답니다. 용의 입에서 불이 나왔겠죠. 그래서 공주가 가지고 있는 옷이 불에 탔다고 해요. 그런데 용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용의 날개가 있죠. 네, 서양의 용은 용의 날개가 있고요. 우리나라 용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용은 날개가 없고요. 서양의 용은 저렇게 날개가 있어요. 네. 공주는 용을 쫓아가서 왕자를 구해오려고 하죠. 그림에 보니까 어때요? 네, 용이 불을 뿜어서 숲이 다 까맣게 타버렸죠. 그 길만 쫓아가면 용의 집에 갈 수가 있겠죠. 용이 사는 성에. 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주가 종이봉지를 가지고 옷을 해입고, 예, 그리고 용의 성에 찾아가죠. 네. 자, 공주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용에게 말을 하죠. 네가 제일 용감한 용이라는데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가장 용감하다는데 맞냐?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얘기하죠. 용이. 그러더니 그러면 불 한 번 뿜으면 숲 10군데가 탄다며? 그러니까 정말이야? 하고는 이제 용이 신나서 예, 불을 확 뿜었죠. 그랬더니 숲 50군데가 한꺼번에 타버렸죠. 공주가 또 얘기하죠. 우와, 너 정말 멋지구나 하니까 이번에는 용이 더 숨을 들이쉬고는 불을 확 내뿜어서 모두 100군데의 숲을 태웠죠. 네.
그리고는 더 이상 뿜을 힘이, 불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용에게 공주가 또 묻죠. 네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10초 만에 하늘을, 한 바퀴를 돌고 온다는데, 세상 한 바퀴 돌고 온다는데, 그거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정말이야! 하고는 용이 10초 만에 세상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그런데 용은 좀 지쳤죠. 네. 멋지구나, 한 번만 더 해봐 하고 공주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용이 훌쩍 날라서 한 바퀴를 또 돌고 왔는데 이번에는 20초가 걸렸대요. 네, 용이 힘이 빠진 거죠. 그죠? 그러더니 너무 힘이 빠져서 지쳐서 픽 쓰러져 버렸죠. 자, 공주가 작은 소리로 용아 하고 불렀지만 용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공주가 이번에는 귀에다가 머리를 드밀고 목청껏 소리를 쳤어요. 예, 용아! 하지만 용은 너무 지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공주는 훌쩍 뛰어넘어서 동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로널드 왕자를 구했죠. 그랬더니 로널드 왕자는 공주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죠. 엘리자베스, 너 꼴이 엉망이구나. 아이고 냄새야. 머리는 온통 엉클어지고 더럽고 찢어진 종이 봉지나 걸치고 있고 진짜 공지처럼 챙겨 입고 다시 와! 이렇게 됐어요. 이제까지 자기를 구출하려고 고생고생한 공주에게 말해요.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 사람 좋겠어요? 이제까지 공주를 왕자를 구하려고 공주가 가정고생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모르고 공주는 이래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 있죠. 네.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되고 네. 예쁘게 단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모습만을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옛 이야기에서는 왕자가 공주에게 결혼하자고 하죠. 네. 그러니까 공주가 어때요? 그래, 로널드. 넌 옷도 멋지고 머리도 단정하고 진짜 왕자 같다. 하지만 넌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야. 이렇게 해서 두 사람 결국 결혼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졌는 고정관념은 문학에 대해서 가졌던 고정관념은 뭐였어요? 네. 옛 이야기에서는 왕자가 공주와 결혼을 한다. 왕자가 공주에게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깨졌죠. 어떻게? 공주가 이렇게 인성이 안 된 왕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물론 그 이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말도 할 수 없었죠. 네. 공주는 어때요? 마지막 페이지에 공주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신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담스러운 모든 일들을 팽개친 것처럼 네, 막 그러고 뛰어가죠. 네,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런데 어때요? 햇살이 있는 곳으로 가죠. 앞으로 공주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종이봉지 공주 이 작품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 그림책인데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서의 가지는 특징 중에서 가장 약하게, 그러니까 다른 그림책들이 여러 개의 특성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그림책은 하나의 특징, 경계 허물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의 공주 이야기, 네, 왕자가 와서 구해준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거는 이렇다 할 포스모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네.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재미난 이야기, 더 재밌는 그림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